오늘장 중심 이슈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핵심이 될 종목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삼성전자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송 자막 보시는 것처럼 바로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 결과고요. 매출이 7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세부 실적은 사업부 발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달 말에 세부 실적을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기존의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치죠? 네, 일단은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77조 2천억 원, 근데 79조가 나왔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2% 정도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네. 사실 이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예상치가 5조 1천억 원이었는데 6조 6천억 원이 나왔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무려 29%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사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컨센서스가 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트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오늘 시장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운때가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방송 중에 가장 빠르게 이 소식 전달하는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이 삼성전자가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조금씩 업황 회복이 될 거다 했는데 이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만약에 증권가에서 이 얘기들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은 사실 증권가에서 지금까지 컨센서스는 그렇게 연간이나 분기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의견들을 먼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의견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예. 긍정적인 의견은 말씀 주신 것처럼 1분기 실적이 저점이고 상저하고의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락한 주가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의견이었고, 이제 부정적인 의견은 매크로 변수가 너무 다양하고 섣불리 예상이 힘들어서 이거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미국향 스마트폰이 상당수가 베트남에서 생산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 모바일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기존의 약 9%에서 3%까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증권가의 기존은 1분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 10개를 제가 어제 다 전부 보고 왔는데 예. 대부분 좀 이제 뭐 아쉬울 수 있다, 아니면은 1분기가 저점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적에서 이미 영업이익을 컨센서스를 29%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걸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뷰와 아니면 컨센서스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지금 실적 나오기 전이긴, 이제 실적 나온 바로 직후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의 너무나 큰 가파른 매도세에 의해서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힘을 좀 전혀 못 쓰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제가 뭐 예전 뭐 한 달,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가, 이게 뭐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데, 삼성전자가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뭐 내려갔냐라고 하면 사실 또 그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HBM 쪽에서의 그런 경쟁 구도에서 크게 편입하지 못하고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늘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사실 시장에서는 아쉬워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도 거기에 좀 맞물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HBM3 이 재설계에 따라서 HBM 출하 부진이 되게 안 좋게 전망이 됐었는데 레거시 출하 증가로 이익이 일부 방어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2분기부터 다시 한번 수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은 하반기에는 HBM3E에 대한 이런 관련 부분 실적도 긍정적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상저보다는 이제 하고를 예상을 한 게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실적이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시장의 예상보다는 다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쁠 것 없는 실적을 받았는데 네. 여기서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몰랐던 추가적인 영업이익 증가 포인트는 어디서 왔을까? 이게 반도체에서 왔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1분기 실적이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지 않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앞으로 업황 측면에서 조금 더 기대해 볼 부분이 생겼다고 봐야겠습니까? 사실 어제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어제 시장에서도 이제 해프닝 같은 게 있으면서 시장이 굉장히 허위 사실에도 미국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미국 지수가 크게 변동이 됐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의 호재라도 되게 긍정적으로 반영을 오히려 해주는구나.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거를 같이 반도체 업황의 투심으로 연결지어서 본다면은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주가의 흐름도 아쉬웠고 모멘텀도 굉장히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 전제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본다면 과거에 기대한 이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장이 그 부분을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도 거의 80대 달러까지 떨어진 이유는 그 믿음이 약간은 좀 균열이 되고 그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숫자로 증명될 수 있을까가 사실 시장의 이제 로직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였는데 그게 예. 그렇게 되지 않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에 대한 열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실적도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래 먹거리인 HBM을 어떻게 계속해서 선점해 나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보일 수는 있으나 이런 낮아진 눈높이를 이런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기술이라던가 모멘텀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올려 나갈 수 있는 그림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지금 산불이 막 번졌던 이 시장에 네. 약간의 빗방울 정도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뚝뚝 두세 방울이 딱 뚝뚝 두세 떨어지게 방울 되죠. 정도. 네. 앞으로 이제 그 기대 심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상황들 놓고 봤을 때 반도체주 섹터별로 중소형주 쪽에서 시장에 관심이 조금 덜했다가 좀 실적 측면이라든가 주목받을 만한 기업들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반도체 중소형주는 뭐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중소형주를 소개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다녀온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원이 좀 넘는 회사인데 이제 예. 경기도 화성으로 직접 갔다 왔었고 이제 대표이사분과 직접 IR을 진행했는데 이름이 뭔가요? 아이텍이라는 아이텍? 네.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아직 시장에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간다면은 예. 이 회사는 5나노 언더 그리고 AI 반도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국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좌측이 지금 이제 제가 직접 찍어온 직접 사진인데 저희 촬영 기자처럼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AI 반도체 등이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은 실장 테스트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신 테스터인 시스템 레벨 테스트 핸들러가 필요한데 전 세계 AI 칩 팹리스 기업 중에 저 장비 아까 보여주신 저 장비는 엔비디아도 사용하는 장비이거든요. 근데 저 장비가 하나에 얼마짜리냐면은 저기 70억짜리입니다. 한 대에. 예. 근데 저기에서 이제 80% 이상이 이제 AI 칩 테스트를 위한 이제 어드반 테스트 회사의 장비인데 지금 저 회사는 저 장비를 2대를 갖고 있고 내년까지 5대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620억 원에 영업 손실은 49억 원을 기록했으나 순이익은 계속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순이익은 210억 원을 달성을 했고 뭐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냥 안정성 측면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전일 시가총액이 1,093억 원인데 현금 갖고 있는 게 1,10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가총액만큼의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저런 장비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스몰캡이고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아이텍 같은 이런 반도체 기업 중소형주들도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력이 있고 재무 구조가 괜찮아서 추가 투자 여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숨은 종목 찾기 아이디어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관세라는 먹구름이 다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나마 선방했던 섹터가 하나 있었죠. KBT라고 하는 화장품주였습니다. 화장품주가 그래도 관세라는 먹구름 영향 상대적으로 덜 받는 종목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었는데 지금 업계 상황 어떤지부터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국내 화장품 회사의 잠정 수출액이 지난달에 이제 9억 2,500만 달러, 약 하나로 1조 한 3,5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거고,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주도주가 되었었던 그 10월 이후 월간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으로도 4개월 만에 증가세가 이제 반전이 되어서 고성장이 됐는데, 뭐 중국 하면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대중국 화장품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약 10%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런 이관신 정책 같은 중국의 이제 내수를 부양하는 이런 정책에 따른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사실 요즘에 관세하면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니까, 그러면은 방금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미국 쪽으로는 화장품 수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3월 잠정 수출액은 1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10% 증가했고 미국은 20%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미국 이커머스 내 K뷰티 매출의 86%가 이제 뭐 스킨케어가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화장품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기초 화장품도 있고 뭐 색조 화장품도 있고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기초 화장품 스킨케어 같은 제품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관세가 영향이 당연히 없지는 않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덜 받는 게 이제 화장품인 건데, 그중에 그런 종목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B2B로 해가지고 유통사한테 이제 그 관세 부분을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의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렴한 제품을 강점으로 매겼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000원이었던 게 뭐 25% 해가지고 뭐 6,250원이 된다 한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체감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좀 그렇다는 5만 원짜리 제품이 6만 원 되면은 심정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 네. 5천 원짜리 제품이 6천 원 되면은 그래도 1달러 정도 돈을 깔 수 네.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적용이 된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피랑 화장품 업종 사이의 주가 지수 추이를 보면은 확실히 언더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수출 좋아지고 있다는데 그럼 주가는 왜 그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미 지난해에 한번 주도주가 되었었고, 그런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을 더 많이 부여를 받았었던 이유는 해외 수출의 확장성이었는데, 지금 관세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섹터들로 오히려 자금이 이동한 그런 모습들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화장품주들 저는 다시 한번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시기상의 이런 대외 변수가 더 강력하게 밸류에이션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저가 화장품 아이디어는 반대로 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력이 없다면 또 흔들릴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그리고 뷰티 업종 가운데 한국콜마 같이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좀 확인됐는데, 이 외에도 화장품 섹터 가운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이 대표의 토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그러면 이 종목도 저희가 최근 탐방 다녀온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토니모리라는 기업입니다. 뭔가 화장품은 사실 우리가 들어보면 뭔가 다 알만한 예.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는 화장품 브랜드 그리고 화장품 ODM사인 메가코스를 자회사로 두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회사인데요. 2023년 그 전에 구조 조정을 통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 다이소 올리브영에서의 지금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로는 미국, 홍콩, 그리고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에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비 중에 70%가 기초 그리고 나머지가 색조 화장품인데, 뭐 마스카라나 틴트 그리고 토너, 쿨링 수분 크림 등이 이제 주요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회사 메가코스는 APR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토니모리가 지금 미국 매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얼타 1,350개, 타겟 1,500개, 메이시스 1,00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이미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이 약 2천억 원, 영업이익은 한 100억 원 중반대 정도를 좀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기초 카테고리의 소비자 관심도가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색조는 지금 많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초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체크해보고 숨은 종목 찾기 아이디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오늘 마켓포커스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